이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제약바이오 대 로봇 대 KBT 상승 랠리 이어질 섹터는입니다. 오늘 시장 고무적이었던 건 상승 종목이 더 많았다는 점, 그리고 정말 미움받던 코스닥에 외면받던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늘 짚어보는 좀 업종들이기도 한데 오늘은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반등을 보였던 세 섹터인데 여기서 오늘의 반등만이 아니라 내일도 올라갈 쪽은 어딜지 먼저 성 대표님부터 하나 골라주세요. 네. 바이오를 다시 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바이오를 째려보고 네, 좀 싶다. 약간 좀 갈팡질팡한다고 느끼실 네. 수 있겠지만 왜냐면 걷는줄로 보다가 이제 다시 째려보는 걸로. 네. 네. 바이오가 원체 사실 뭐라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쵸. 6개월 동안 주가가 죽어 있었다 이런 말도 반토막이 많더라고요. 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또 수급이 와가지고 올라가려 하면 하루짜리로 끝나고 하루 천하로 끝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투톱이 쉬어가다 보니까 수급이 약간 조금 확산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내일이라든지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반짝하고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째려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바이오의 이런 상승세가 만약에 3일 연속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도 만약에 지속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이오 쪽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늘만으로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관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눈여겨봤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에이프릴 바이오거든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그러니까 갔더라고요. 상승률 1위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무슨 뉴스가 났나 봤더니 이게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우리가 뛰어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파 플랫폼, 장기 지속형 약물체를 만드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미 해외 빅파마들한테 기술 이전을 한 이력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적자 기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뉴스에 난 거를 보면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TKG 태광,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거든요. 지금 보면 총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약 1,500억 원. 그러니까 삼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 주주들에게 하는 것과 제3자 배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받아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M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IB 쪽 취재를 했었던 그런 업체거든요. 상당히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MM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제3자 배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 근데 사실 이게 단독 기사로 나왔다가 사라졌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추측을 할 때는 제가 과거에 취재를 했던 거 기억을 되돌려 보면 아마도 이게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갔을 경우에 딜이 깨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좀 빼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어떤 단독 기사인 것 같다. 조만간 공시로 나와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이미 해소를 한 거잖아요. 든든한 뒷배가 생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분들이 꼭 보고 계셔야 할 텐데 이게 사실 오늘 뉴스가 나왔다 사라져서 진위 여부에 대해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성 대표님이 경험담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로는 그래도 이 제3자 유상증자라는 건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성장 동력 확실히 얻었다라고 좀 말씀 주셨네요. 그러면 신규 접근도 할 만한가요, 대표님? 저는 일단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내일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혹시라도 공시를 확인된 바 없다라는 식으로 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즐기시면서 뉴스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내일까지도 지속될 만한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성 대표님은 좀 꼽아주시기도 하셨는데 현진 대표님도 하나 꼽아주세요. 네. 이 세 섹터 중에 어디가 좀
올라갈 지속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희 이제 뷰티랑 바이오를 이제 둘 중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둘 다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전엔 로봇이었는데. 네, 그 이제 분위기가 또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바이오를 제가 대표님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오. 이번 주까지 흐름을 보자. 오. 일단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페이크를 준 적이 걔죠, 좀 그랬죠. 네, 많아요. 네. 근데 오늘의 양봉은 좀 다르기는 해요. 오. 지수보다 확실히 2배에서 3배 정도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지나? 그리고 코스닥 제약 지수를 보면 6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보통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다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바닥 신호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보다 오늘 반등은 의미하는 바가 큰데 그래도 이제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조금 더 보고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코스닥 지수를 상회한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네, 요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부터 관심을 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모멘텀은 되게 많거든요. 상반기 기술 수출 13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과 후보 물질 수출까지 같이 겹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좀 상승을 하고요. 또 다음 달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HLB 리보세라는 병용요법의 FDA 최종 허가입니다. 이게 7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날 건데 HLB에도 사실 좀 배신을 많이 당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뭐 기대치 자체도 낮아 있는데요. 이번에 그 칼렐리주마업이랑 병용요법, 그러니까 간암 1차 치료제죠. 이 부분이 이번엔 FDA 최종 통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최종 통과가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코스닥 1부 리그에 70종목이 편입이 되죠. 이렇게 네. 되면 제약바이오주 상위 플랫폼주, 뭐 예를 들면 알테오젠, ABL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임상3상 지원펀드의 운용사 선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운용사가 잡히면 임상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국민성장펀드 2호 모집이라든지 7월 1일에 코스닥 30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여기서 코스닥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들을 짜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일단 올라와주기만 하면 뒤따라붙는 모멘텀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먼저 올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멘텀에 대한 기사들이 뒤에 쏟아지면서 제약바이오주를 견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계속 관심권에 두고 이번 주까지 시장 대비 강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한번 밀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군들은 늘 많았던 것 같은데 분위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섹터이기도 했거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반등이 좀 의미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일과 모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지속되는지 좀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다라고 두 분이 좀 다 공통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제약바이오도 제약바이오인데 아까 뷰티를 살짝 짚어주셨잖아요. 뷰티도 이 뭐 관광객 효과도 있고 사실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고 게다가 여기에다가 이제는 뭐 K뷰티 하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 것 같은데 실적 시즌도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담아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성 대표님? 네, 저는 이제 스킨 부스터 쪽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LNC 바이오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피부과를 자주 가기 때문에 피부과 쪽은 좀 정보가 많은데 제가 최근에 피부과를 갔더니 원래는 이제 LNC 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게 리투오고 한스바이오메드가 셀르메드잖아요. 네. 근데 둘 다 대부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피부과에서 셀르메드는 없고 리투오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느꼈을 때 리투오의 장악력이 엄청나구나. 왜냐하면 제가 갔던 데가 강남 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납품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근데 이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는 피부과에 보면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 효과, 네. 효과도 제가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물광 피부의 비결이군요. 네, 자주 하지는 못하고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만 있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 되겠죠. 이 리투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작년 연간으로 해가지고 61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80억 매출이 찍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얘기는 뭐냐? 올해 1분기 동안 작년 매출을 넘겼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뷰티 관광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킨 부스터 쪽 같은 경우에는 입소문이 많이 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동안 레이저라든지 피부 레이저들을 하면서 네. 스킨 부스터도 패키지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LNC 바이오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셀르디움을 좋게 보는 이유가 분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운타임이라고 하죠. 덜 붙습니다. 덜 아프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셀르디움을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차 선호주는 한스 바이오메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생활 투자 전략을 또 딱 읊어주셨는데 요즘 피부과에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 내국인들도 많이 찾고 있는 게 또 스킨 부스터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는 파마리서치의 리쥬란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LNC 바이오의 리투오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온 만큼 실적 성장 기대감을 갖고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진 팀장님은 전혀 모르는 표정이시긴 한데 뷰티 관련해서는 그럼 화장품 볼까요? 아니면 기계 볼까요? 네, 저는 일단 화장품으로 좀 밀어보려고 하고요. 중국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연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화장품주에는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는 것은 맞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 올해 초에 예상한 대로 2천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에 따른 소비 효과도 엄청납니다. 신용카드 쓰는 것들, 어떤 체크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카드 매출도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고 요즘에 백화점주가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기존에는 백화점 매출의 5%만 외국인이 담당했는데 이 연말까지 15%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화점 매출이 좋은 게 성과급 때문에 명품을 많이 사고 요것도 물론 있어요. 반도체 단지 근처의 백화점이 또 잘 나가니까.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 근처의 백화점도 매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통 전반,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매출은 꾸준히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게 수출 지표로도 또 좋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 화장품 수출 20% 이상 개선됐습니다. 5월부터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어요. 이게 반도체가 수출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거의 다 묻히는데 반도체 제외하면 화장품을 넘어서는 수출 성장률 보이는 거 찾기 어렵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지금 해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커머스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 보면 코스알엑스, 달바, 메디큐브 이런 겁니다. 네. 종목으로 보면 아모레퍼시픽, APR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달바글로벌 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속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달바글로벌은 근데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면서 좀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효과로 화장품도 있겠지만 그간 잘 나가고 있던 백화점까지도 눈여겨봐야 하고 화장품 중에서는 요즘 아마존 랭킹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모레퍼시픽이나 달바글로벌 여기에다가 APR까지도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 좋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